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차가 배당금을 발표한 것과 현대자동차의 현재 주가, 그리고 국내 반기 고배당주로서 추천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는 지난 1월 26일에 2022년 결산 배당금을 공시를 했습니다. 보통주 한 주당 6,000원, 그리고 종류주식, 즉 우선주는 한 주당 6,1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총 배당금 규모가 1조 5,725억 원인데요. 이거는 이 배당금 규모는 코스피 시가총액 169위인 롯데칠성, 그리고 170위인 현대백화점의 시가총액보다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의 배당금, 매년 지급하는 배당금이 코스피 169위, 170위 정도의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기업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죠. 배당 기준일을 보면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즉, 이 2022년 12월 31일에 현대자동차 보통주나 우선주를 자신의 주식 계좌에 소유하고 있었다면은 이번에 공시한 이 결산 배당금 6,000원, 6,100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 매수일과 소유일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주식을 매수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고되기까지 이 영업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2020년 작년은 12월 29일부터 한국 증시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이 영업일 전인 12월 27일까지는 현대차 주식을 사서 이날 팔지 않았다면은 29일에 자기의 계좌로 입고가 되고요.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계속 입고가 된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12월 31일 이 배당 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1년에 2번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반기 배당금은 배당 기준일이 6월 30일로 8월에 지급을 하고요. 결산 배당금은 배당 기준일이 12월 31일로 다음 해 4월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시한 2022년 결산 배당금 6,000원은 올해 2023년 4월에 지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1년에 2번 반기 배당금과 결산 배당금을 주는 주식을 반기 배당주라고 합니다. 2022년에 현대자동차의 반기 배당금은 1,000원이었고요. 이번 기말 배당금은 6,000원입니다. 즉 2022년 연간 총 배당금은 7,000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현대차의 배당 수익률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할 시점에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17만 3,90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자동차의 주가 17만 3,900원 대비 2022년 배당금 7,000원을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4.0%가 나옵니다. 우선주는 결산 배당금이 보통주보다 100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우선주들의 2022년 연간 배당금은 7,100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선주들의 주가는 현대자동차 보통주 주가의 약 50% 수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할 때만 해도 대략 한 8만원 중반대였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우선주들의 이 현재 주가 대비 2022년 배당금 수익률은 8%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가가 가장 낮은 현대차 3우B의 배당 수익률은 무려 8.5%에 달합니다. 현대차 배당금 추이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1993년부터 2001년도까지 현대차의 배당금은 500원에서 600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현대차의 배당금은 2002년부터 확 증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2010년까지는 대략 1,500원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2013년까지는 2,000원까지 올랐다가 2014, 15년에 1,000원씩 오르면서 4,000원대로 진입을 합니다. 그 이후에 2019년까지는 4,000원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요. 코로나가 발발했던 2020년에는 중간 배당금 1,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결산 배당금 3,000원만 지급을 하면서 연간 배당금은 3,000원을 지급을 했고요. 2021년에는
다시 배당금 증액이 이루어지면서 연간 배당금 5,000원, 그리고 올해는 중간 배당금 1,000원에 결산 배당금 6,000원을 해서 총 배당금 7,000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현대차는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2017년부터 FCF, 즉 잉여 현금 흐름의 30에서 50%를 주주환원 활용, 즉 뭐 배당이라든지 뭐 자사주를 산다든지 이런 주주 환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나 한번 살펴보면은 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이 현대자동차의 연결 재무제표상의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이 FCF,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2022년은 3분기까지 FCF가 5조 가까이 발생했으니까 뭐 괜찮다고 치더라도 그 전에는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계속 배당금을 줬다고 좀 이 부분이 이해하게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이 연결 재무제표상의 부채도 자본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현대차의 연결 부채 총계는 174.8조고요. 자본 총계는 92.9조로 부채 비율이 188%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 1000대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자동차 산업의 평균 부채율이 60%인 점을 감안했을 때 현대차의 연결 재무 상태는 상대적으로 매우 불안하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별도 재무제표만 놓고 보면은 이 현대차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 별도 재무제표상의 현대차의 FCF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3조 가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별도 재무제표상의 이 잉여 현금 흐름이 3.5조고요. 총 1조 원의 현금 배당을 했기 때문에 별도 FCF 기준으로 대략 28.5%를 현금 배당금으로 지급을 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배당금을 예측하려면은 연결 재무제표보다는 별도 재무제표의 이 잉여 현금 흐름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더불어 이 회사 차원에서는 배당에 대한 명확한 정책, 그러니까 이게 연결 재무제표상의 잉여 현금 흐름인지 별도 재무제표상의 잉여 현금 흐름인지 이걸 현금 배당으로 몇 프로를 주고 뭐 자사주 매입으로는 몇 프로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 재무제표상의 부채 총계는 27조, 그리고 자본 총계는 52.7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50% 정도 수준으로 이 업종 평균보다 낮은 매우 안정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의 연결, 별도 재무 상태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로템, 그리고 HMA, 현대 모터 아메리카, 그리고 HCA,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등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연결 대상 종속회사들의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이 현대차에 좋진 않은데 이 연결 회사들 중에서 현대카드나 현대캐피탈, HCA처럼 이 금융 부분 계열사들은 이 업의 특성상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부채 총계가 21.6조, 자본 총계가 3.8조로 부채 비율이 568%고요. 현대캐피탈은 부채 총계 32.6조, 자본 총계 5.6조로 부채 비율이 582%입니다. 이번에는 최대 주주의 이해관계와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현대차의 최대 주주는 현대모비스입니다. 21.4%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이 정몽구 전 회장 5.33%를 갖고 있고 정의선 회장이 2.62%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 바로 기아입니다. 기아가 대략 한 17.4%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정몽구 회장이 7.19%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제철이 5.84%,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0.32%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아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 현대차입니다. 다시. 현대차가 대략 한 33.88%, 33.9%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이 정의선 회장이 대략 1.74%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이 세 회사가 순환 출자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대모비스나 현대차나 기아 중 한 곳의 경영권을 장악하면 나머지 두 곳을 자연스럽게 장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이 경영권을 이 세 회사 중에 어느 한 회사의 경영권만 다른 주체에 뺏긴다고 하면은 이 세 회사 모두 경영권이 넘어가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정의선 회장은 이 그룹 전체의 경영권 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현대모비스나 현대차나 기아 이 세 곳 중 한 곳에 이 경영권을 장악을 해야 되는 상태였는데요. 즉 이 아버지인 정몽구 전 회장의 지분도 물려받고 자기 스스로도 지분을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근데 최근까지의 이 세 회사의 실적과 배당을 봤을 때는 저는 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해서 현대모비스의 경영권을 장악해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나머지 계열사들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모습으로 이 승계 시나리오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현대차, 기아 그리고 나머지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기업들은 최대한 실적을 끌어올려서 많은 배당을 지급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선 회장이 이 회사들로부터 받게 되는 배당금도 늘어나게 되고 그 배당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경영권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정의선 회장은 고 정주영 회장 때부터 가문의 어른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경영교육 그리고 인성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고요. 그리고 사생활 관련 잡음이 거의 없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현대 기아차의 디자인 수준을 정말 몇 단계 높이기도 했죠. 정말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의 디자인을 보면은 거의 외제차를 쌈 싸먹을 정도로 압도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도 성공적으로 구축하면서 굉장히 현대자동차의 수익성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을 비롯해서 이 다양한 모빌리티 관련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제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는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더 매력적인 기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글로벌 완성차 산업에서 이 탑 티어에 속하는 기업들하고 조금 거리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확실히 탑 티어 기업으로 완성차 산업의 트렌드까지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도 별도 재무제표 상태로 보면은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고 배당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승계 이슈가 있긴 하지만 현대자동차 주주들은 승계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이득을 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 우선주의 현재 8%대 배당 수익률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관건은 현대차가 앞으로도 2022년 수준의 실적과 배당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빨리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제가 투자 중인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이 투자 매력도는 어떤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이 부분까지 정리가 되어야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지켜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제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서 펜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